나 근데 대학 들어서 비주얼 테크놀로지는 하고 싶은데 아. 또 데이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등학교 때 꼭 다만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은 일단 전망은 굉장히 좋네요. 네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교수님 전공이 아니라 정보융합학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근데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제가 아는 정보융합학부하고 아까 전에 네. 말씀하신 산업경영공학과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 그래도 소개시켜 네. 주시죠.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반복되는 네. 얘기인 것 같은데, 이 정보융합학부도 어쨌든 어떤 데이터 정보를 가지고 융합하는 학문을 하는 학과로서 이제 저희가 안에 두 트랙이 있습니다. 두 개의 트랙이 네. 있습니까? 두 개의 세부 전공이 있는데 이제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스 쪽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네. 이쪽은 아예 그러면은 데이터 쪽을 더 중점으로 가르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1, 2학년 때는 세부 전공 상관없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소양 그리고 기본적인 수학 관련해서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이제 3, 4학년으로 가면서 세부 전공을 나누어서 데이터 트랙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하는 알고리즘 쪽을 조금 더 많이 데이터 쪽을 배우고, 나머지 다른 하나의 트랙은 비주얼 테크놀로지 트랙이라고 해서 예. 이제 이쪽이 HCI를 하는 학생들과 혹은 뭐 컴퓨터 그래픽스 하는 학생들이 이쪽 트랙으로 와서 야, 네, 이름 학습을 좋다. 하게 됩니다. 비주얼 테크놀로지 트랙. 네. 그러니까 감이 오는 것 같아. 비주얼 테크놀로지 하니까 예를 들면 영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 것 같아. 네. 그러면 거기에 비전 컴퓨팅도 들어갈 테고 네.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 같은 것도 할 것 맞습니다. 같고 네. 이제 주로 그런 거를 하시는 거죠? 네. 여기에서 선생님 UX가 왜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비주얼 테크놀로지 쪽에서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까? 네. 이 정보 융합이 결국은 융합하는 그렇죠. 학문이다 융합 학문이야. 보니까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많이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끝단에 사용자가 있는 결국 사용자가 다 경우에 있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는 경우도요, 사실 그냥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 끝단에 어떤 이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항상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유저를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선생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교육이 뭐 의무로 하기도 하고 동아리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교수님 학과에 들어가려면은 네. 이런 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런 거랑 상관없는 겁니까? 대체 왜냐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프로그래밍 잘 못하는데 나 근데 대학 들어서 비주얼 테크놀로지는 하고 싶은데 또 데이터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고등학교 때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 또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고등학교 때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잘할 필요는 없지만 뭐 너무 싫어하지만 않으면 싫어하지만 않으면 이 장벽이 굉장히 높은 친구가 아니라면 사실 들어와서 얼마든지 프로그래밍 수업을 통해서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의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보융합학부에 들어온다고 해서 프로그래밍만 하는 건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그거 외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왜냐면 선생님께서 프로그래밍을 좀 강조하시고 특히나 이게 좀 죄송한데 금기어식이 아니라 수학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대학생들이 수학을 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급 당황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1, 2학년 때 수학은 여러분 네. 다 해요. 네. 우리 미컴과도 합니다. 근데 이 수학이 정말 수학과처럼 뭔가 정말 이론의 근본을 아는 수학은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내가 융합적인 연구를 할 때 어떤 이런 이론들을 내가 가져와서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제 뭐 여러분 데이터를 살 때든지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그 퓨어 매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인 방정식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그 원리를 아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리고 디자인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디자인을 잘해서 UX 디자인 쪽으로 디자이너로 취직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이 디자인이 이제 예전에는 사실 이제 회사 뭐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주로 휴대폰 디자인을 많이 했거든요. 휴대폰 그렇죠. 인터페이스. 근데 최근에는 가장 시장에서 원하는 디자이너 중에 하나가 이 메타버스 VR 안에서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도 실제 회사에 계시는 현업에 계시는 메타버스 대표님들이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네. 이건 딱 여기잖아. 비주얼 테크놀로지네. 네, 그래서 정보융합학부의 비주얼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어쨌든 근데 디자인을 할 때 이 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겉핥기식의 그렇지. 디자인 될 수밖에 없는데 이 VR에서의 사용자의 시야각을 생각하고 그 시야각에 맞춰서 이게 360도 정말 이기 때문에 어떤 메뉴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디자인을 하는 능력이 들어가서 뭐 아이콘을 디자인하든지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입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정형화된 UX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없죠. 메타버스 네. 이쪽에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하나 뭐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할 것인지까지 고민을 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현업에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네. 그 소프트웨어 툴은 뭘 써요? 소프트웨어 예. 저희 유니티도 가르치고 언리얼 유니티 엔진도 가르치고 둘 다 이걸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뭐 C라든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도 알아야 되죠? 네, 그건 1학년 때 저희가 기본으로 다. 기본으로 배우게 야. 됩니다. 근데 또 지난주에 성신여대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 우리 이여름 교수님 오셔서 네.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네. 또 그과랑도 비슷해. 아마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 채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정해놓으시고 디자인 중요하고 프로그래밍 중요하고 결국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야? 사람이니까 인간 또는 이용자, 사용자를 공부해야 된다. 그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용어는 조금은 다르지만 네.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도 그과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산업 경영 공학과도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나 그것이 트렌드에 따라서 약간 이름은 다르지만 네. 정보융합학부도 이름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서비스 디자인 공학과도 이름이 참 멋있다고 했는데 다 멋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알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선생님들 하신 말씀 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잘 적용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이러한 뭐 포트폴리오도 하실 테고 수업을 네. 캡스톤 수업도 하실 네. 테고 이런 것을 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즉 이런 거를 잘해야지 회사에 나가서 기업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점이 중요해요? 아까 전에 물론 네. 호기심 이런 것도 얘기하셨지만 네. 조금 더 나간다면은 일단 이 융합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다양한 것들 중에 무엇을 가장 잘하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뭐 디자인도 네.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인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 특히 내가 잘하는 게 있구나. 네. 그것이 바로 아마 융합학과, 그러니까 뭐 저희 학과뿐만 아니라 융합학과에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다양한 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내가 어떤 것을 더 잘하는지를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강조할 수 있다면 사실 나만의 강점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항상 학생들한테 어떤 분야를 더 너가 잘하고 싶고 좋아하는지 그것을 많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하면 좋은가요? 고등학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 대학에서 이제 기업이라든가 사회인으로 나갈 때고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네.
고등학생이나 또는 편입생들이 네. 아 이러이러한 훈련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네, 학과랑 네. 그런 게 있을까요? 그 학생들 중에서 요즘 많은 학생들이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 정규 수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요즘 학생들은 뭐 IoT 프로그래밍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요즘 또 VR 관련된 수업도 많이 있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과 후 이야, 활동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방과 후 어떤 수업이 없으면 학생들이 다들 소규모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그룹을 만들어서 아, 자기들끼리 이렇게 공부하고 동아리처럼 동아리처럼 대단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친구들일수록 확실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서로 다양한 강점을 가진 사람들 간에 어쨌든 같은 공동의 협업을 통해서 공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보융합학부에 있으신데 바깥에서 예를 들면 학생이든 일반인들이 이 학과를 바라봤을 네. 때 있어서 아 이런 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네. 해서 아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혹시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학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문학적인 이게 소양을 인문학적 가진 소양. 네. 이제 프로그래밍의 능력을 가진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꼭 필수는 아니지만 프로그래밍을 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가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 역시도 아주 뭐 잘하는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싫어한다면 그렇지 안 맞지. 네, 이게 아마 1, 2학년 때의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기 그럼 때문에 그 친구들은 인문학적 소양 때문에 들어온 건가?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네, 그 부분이 제가 뭐 입학사정관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했을 때. 가장 뭔가 오해가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부분을. 네, 중요하긴 하죠 인문학적 소양이. 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잘 그런 거에 생각도 안 하고 그쪽 네. 방향이랑 잘 맞지도 않은 친구들을 얘기하는 네,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인문학적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네. 알기로도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인문학적인 네. 수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